내 손자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놈이 돈 안 받고도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아주고 싶어요. 네. AI 근데 또 AI 문제점. AI는 스스로 목표를 정하지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로봇가 노동력은 대체할 수 있어도 문명을 이끌고 갈 수는 없다. 이게 문제예요. 미래는 AI 대 인간 두 군의 싸움이 아니라 AI 사용자와 AI 비사용자의 거를 투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AI 시대 정말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는 사담인데 그 인구 감소가 되어 사라져가는 한국이잖아요. 젊은이 없으면 군대도 없잖아요. 군대도 없고 사람이 없으면 문화도 없게 돼서 북한은 남한을 침략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문화도 없으니까 군대도 없으니까 그냥 걸어오면 된다는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AI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제가 AI 시대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그때 같이 썼던 책이 이 AI 시대야말로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하고 내가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가치가 중요하고 셋째 그 직업 어떤 직업을 가질까 하는 게 중요하고 넷째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해서 오늘 이걸로 잠깐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붙들어야 할 삶의 가치 나의 꿈 나의 길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삶의 길에 함께 가는 사람들 그 네 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아의 숲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청춘의 시작은 나를 발견하기.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Who am I with my view. 내가 본 나 한번 적어보고 I with others view.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 나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나는 누구인가 백자 원고지로 한번 써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박선영 멘티는 그때 그 서울대 의대 다니고 있었는데 정신의학을 전공해서 지금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공무원 방관 반민으로 공무원 입장으로 의사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왜냐하면 중독 환자가 많아서 이 나라에 그래서 중독 부분 연구에서 나라 일을 돕고 있어요. 박선영 멘티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가 없는 학자가 되고 싶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베풀어서 이 세상을 더 밝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빛이 되고 싶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과 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옳은 것을 말하는 입과 쉴 틈 없는 손발을 갖기를 이렇게 썼어요. 엄 선생님도 얘기해 줘야지 왜 우리만 발표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표했어요. 백자원고지 정의는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며 나를 키우는 입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to be의 문제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to do의 문제를 조화시킨 삶을 살고 싶다.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새 한 마리 다시 나무 위에 올려줄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으리. 에밀리 디킨슨의 식귀를 가슴속에 품으며 매 순간 깨어있고 싶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네. 이렇게 한번 써보게 하면 참 좋아요. 우리 손자는. 나 그래서 우리 중1이니까 조금 쓸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자 요번 6월 말에 온대요. 오매불망 손자. 그래서 나 이거 쓰게 하려고 해요. 내가 멘토잖아요. 할머니가 멘토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발견하기 백자 내 삶의 주제 백자로 원고지에 써보고 또 두 번째는 애니어그램으로 나를 발견하기 한번 우리 해봅시다. 애니어그램에 9가지 성격이 있는데 1번 개혁가요. 나는 어떤 성격인가 혹은 나 지금 우리 손자 김희준은 어디에 카테고리에 들을까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혁가 박정희 대통령 같은 타입이에요. 리포머 영어 이름 개혁을 좋아해요. 제 정도전을 좋아하는데 정도전 같은 타입이에요. 조력가 헬퍼 머더 테레사 같은 타입이죠. 성취가 achieve 성취하다 ER 붙여서 에이전트 나온이 됐죠. achiever 성취자 외적인 성공을 좋아해요. 예술가 artist 사직가 thinker 세종대왕 유형이죠.
그 사색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죠. 6번 충성가. 이거는 로얄리스트 ROYAL 로얄리스트 왕모범생 유형이에요. 7번 딱청가. 한국말 이름은 폄하되어 있는데 영어 이름은 제너럴리스트예요. 아주 다재다능해요. 지도자, 리더, 중재장은 피스메이커. 그래요. 그런데 교수님이 레포트 과제를 냈어요. 개혁가는 완벽주의자거든요. 교수님 30분만 더 주세요. 더 완벽하게 해서 내려고. 조력가, 이 헬퍼는 교수님들이 넌 이거에 너는 이게 다 했더니 친구들 거 다 찾아주고 전화까지 해줘요. 예, 조력가, 성취가. 교수님 이거 성적에 들어갑니까? 성적에 들어가면 잘하려고. 예술가, 테스트. 교수님한테 레포트 과제는 받았지만 난 좀 인생에 대해서 논해야 돼. 저 들판에 가서 인생이 어떻게 철학이 사색가 땡커. 세종대왕 유형이죠. 교수님이 과제를 레포트 과제를 내주신 그날부터 뭐 이 챗GPT 뭐 제임스 파크 뭐 제미나이 뭐 막 들어가서 다 찾아보죠. 예, 교수 유형이죠. 충성가 왕모범생이죠. 교수님 데드라인은 언제까지입니까? A4 몇 장이에요? 또 뭐 폰트 사이즈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낙천가 아까 제너럴리스트. 낙천가는 교수님한테 레포트 과제는 받았지만 나는 저쪽 가서 좀 놀아야 돼. 저 들판 가서 놀고 있는데 2번한테 전화 와요. 네 거 찾아놨다고. 뭐 하루 시계나 남았는데 뭐 벌써부터 공부하나? 지도자. 넌 이거 해, 넌 이거 했는. 넌 뭐 하는데? 난 감독. 중재자. 자긴 잘해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하나도 안 내요. 공동체의 평화가 깨질까봐. 자기도 못 내요. 피스메이커. 참고로 저는 이 중재자고 우리 남편 이거 지도자. 손자 거 한번 가능해봤어요. 네. 근데 퀴즈 이 책 있으면 이거 한 권 그 퀴즈 상품으로 하려고 조금 저쪽 제3 상담실에서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저에 져서 가져오셔도 되고.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하면은 그 시간이 많이 걸려서 퀴즈 조금만 할게. 몇 개만. 왜 이 애니어그램은 마침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드릴게요. 왜 애니어그램은 왜 1번 유형이냐 2번 유형 왜 번호로 되어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정답은 없어요. 엄 선생은 정답 없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학교에서도. 예. 정답이 왜 있습니까? 다 맞는 생각인데. 그죠? 예. 왜 번호로 되어 있을까요? 본인이 그 성향이 높은 거는 더 발전을 시키고 예. 부족한 거는 좀 더 채우기 위해서 맞은 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네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혜수 서울 보증보험 대표. 예. 그 보증보험이라는 거는 기업이나 개인의 보증을 해주는 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가져온 답은 번호는 숫자는 가치 중립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성격보다 우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성격도 그 어떤 성격보다 열등한 게 아니라는 걸 그 큰 주제를 그 큰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를 발견하기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1번은 개혁 전문가, 2번 협력 전문가, 3번 성취 전문가 다 장점이 있어요. 4번 창조 전문가, 5번 탐구 전문가, 6번 헌신 전문가, 7번 열정 전문가, 8번 도전 전문가, 9번 유형은 화학 전문가. 다 장점이 있지요. 장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나를 발견하기 인디언식 별칭을 지어봅시다. 우리 이거는 멘티가 지은 거예요. 자기. 그랬는데 왜 인디언식이라는 이름이 붙였냐면 인디안의 주장에 손자가 눈을 잘못 봐요. 시력이 안 나와서. 그래서 주장이 너무 자기의 희망을 마음을 담아서 푸른 눈을 가진 아이라는 별명을 손자한테 붙이게 됐어요. 푸른 눈을 가진 아이. 그래서 인디언식 별칭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멘티들이 이렇게 발표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나는 누구인가, 그 밖에도 많은 방법이 있지만 알아가는 게 AI 시대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예, 붙들어야 할 삶의 가치. 이거 잠깐 보면 그 아기보다 유모차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요거 아기 옷을 사러 젊은 부부가 아기 옷가게에 갔어요. 근데 너무 그 안에 아기 백화점 안이 너무 복잡해서 그 앞에 뜰에다가 유모차를 잠깐 놓고 얼른 사가지고 왔더니 어머 유모차가 바뀌었어요. 남편이 어머 여보 유모차가 바뀌었어 그랬더니 이 철없는 아내가 쉿 우리 유모차보다 비싼 유모차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모차에 눈이 어두워서 소중한 아기를 잃어버릴 뻔한 철부지 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그렇게 한번 적어보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제로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예제로 함께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첫 번째 긍정의 가치. 일본의 아오모리 다 가보셨잖아요. 시천이 사과밭이잖아요. 사과 냄새가 그렇게 납디다. 그런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사과들이 전부 떨어졌어요. 어떤 해에. 그랬는데 사람들이 울고불고 야단이에요. 그렇지만 90% 절망보다는 10%의 희망을 바라보는 농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입시철이었어요. 그래서 몇 개 남은 떨어지지 않는 그 사과를 다 가지고 이거를 먹으면 입시생이 먹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입시에 그렇게 홍보해서 돈을 꽤나 벌었답니다. 네. 긍정의 가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념의 가치. 이 미켈란젤로가 4년 6개월에 걸쳐서 성 시스티나의 천정화를 그리는데 거의 다 완성됐어요. 근데 병이 났어요. 병이 날 것도 같잖아요. 4년 6개월. 그 사다리를 하고 그 꼭대기를 가서 그리니까. 그래서 병이 난 몸으로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저 구석에 조그만 남은 거를 칠하고 있더니 친구들이 너무 딱해서 친구들이 얘 미켈란젤로야. 그건 누가 본다고 칠해. 안 해도 돼. 누가 본다고. 누가 보긴 누가 봐. 내가 보지. 신념의 가치. 제일 무서운 게 자기잖아요. 엄정이 너 아니야. 그럴 때 제일 무섭잖아요. 예. 신념의 가치. 예.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니. 내가 지금 그 그림을 보고 있잖아. 또 신의의 가치. 이 얀네 폼보츠키 신부인데 제가 프라하에 갔어요. 관광팀에 끼어서. 남편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카를교가 있잖아요. 프라하에. 카를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막 빼곡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뚫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얀네 폼보츠키 신부의 동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부는 누구냐 하면은 이 바츠라프 4세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신부인데 아내 소피아 왕비가 외도를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이 신부 이안네 폼보츠키 신부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낌새를 알고 이 바출라프 4세가 이 사람을 따져서 너가 우리 왕비가 소피아 왕비가 고해 성사한 거 보이지 않으면 너의 혀를 잘라서 볼타바강에 집어넣겠다 했는데도 생명보다 중요했던 신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어쩌면 생명보다 중요해. 결국 혀를 잘라서 볼타바강에 사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신이의 아름다움 때문에 몇백 년이 흘러도 사람들이 거기 동상 밑에 발이 다 낡았어요. 키스 사람들이 와서 키스. 그 신이의 가치 때문에 참 정말 그 아름답더라고요. 그 가치. 예. 그래요. 이안네 폼보츠키 신부 신이의 가치. 봉사의 가치. 에오드리 헵번인데 제 이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할리우드 배우들은 그 40이 넘어서 그 젊었을 때 미모가 사라지면 우울증이 온대요. 근데 이 고아원에서 자랐잖아요. 고아원에서 자랐던 이 오드리 헵번은 아프리카 가서 그 어려운 아이들의 데모가 되었어요.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은 축복이며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 손은 두 개의 손을 받았는데 한 손은 나를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이웃을 위한 돕는 손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 최애 배우잖아요. 그래서 로만 할라데이 로마의 휴일 때 너무 예뻤어요. 근데 더 예뻤던 건 아프리카에서 봉사할 때가 더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어봤어요.
the most beautiful lady in the world, not in Rome, but in Africa. 로마에서가 아니라 그 로마의 휴일에서보다 더 아프리카에서 봉사할 때 더 예쁘더라. 그렇게 제가 칭송해봤어요. 네, 이태석 신부 넘어가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할 때 우리는 가장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질은 내가 많은 박수를 받아야지 내 삶이 빛나는 줄 알았어요. 요새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그 다음에 도전의 가치. 이 코이 물고기는 참 이상해요. 그 어항에서 사람은 7, 8cm 자라요. 5 내지 8cm 자라요. 근데 연못에서 사람은 15 내지 25c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민물에 방류하면 1m 20까지 자랍니다. 인생은 꿈의 크기인 것 같아요. 예, 코이 물고기. 마지막 예제로 사랑의 가치. 어떤 사람이 마술사로부터 아주 신기한 지우개를 선물 받았대요. 아무거나 다 지워질 수 있는 지우개. 그래서 그림책도 지우고 사진첩도 지우고 시도 지우고 소설도 다 지우고 아예 사전을 다 지워버렸는데 한 글자를 못 지웠어요. 사랑이라는 글자. 예, 그 사랑이라는 글자를 못 지운 예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국의 텐더데일 호텔 화재가 났었지요. 영국의 지도를 바꾼 큰 대화제였어요. 사람들이 아비규환이었어요. 그 호텔에서 나와서 살려고. 근데 유독 어떤 중년의 여자만 미친 듯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죽을 줄 알면서 호텔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왜 그랬어요? 왜요? 그렇죠. 사랑하는 어린 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사랑의 가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치는 풍선과 같아서 꼭 붙잡지 않으면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손자는 어떤 가치를 붙잡고 싶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으로 나의 진로 상담이에요. 예, 우리 한번 봅시다. 꿈을 찾는 6가지 방법. 서울대학 그 경영학과의 조동성 교수라고 있어요. 근데 조동성 교수는 이 소그룹을 많이 하시는 교수님인데 그래서 오늘도 아이들을 함께 대학생들 제자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꿈 가진 제자들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저기 학생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자기 꿈이 아니라 엄마 꿈 대신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꿈이 없니? 그래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교수님 귀한 꿈 얘기가 나왔으니까 꿈을 찾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토론이 벌어져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6가지 결론이 나왔대요. 요거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6가지. 그래서 독서가 꿈을 찾는 6가지 방법. 우리 아까 독서의 그 혜택을 들었잖아요. 교육의 목적은 invitation to the reasoning process. 사고하는 과정의 초대인데 사고력이 높아지면 꿈을 찾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기. 저는 50년 일기를 썼잖아요. 저쪽에 오리의 일기 저에 저서잖아요. 그런데 일기를 쓰면서 꿈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저 출판하면서 무지 많이 버렸죠. 예, 중2부터 썼으니까. 그래서 많이 버리고 조금만 출간하게 됐죠. 그 다음에 대화. 내가 10명과 대화하면 그만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 한비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은 길 위의 학교라고. 예, 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봉사. 교육의 과제는 개인적 자아, 퍼스널 셀프에서 공적 자아, 임퍼스널 셀프로 나아가는 게 봉사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사랑은 영혼을 성장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꿈을 찾은 그 길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독서, 일기, 대화, 그리고 이제 여행, 봉사, 사랑, 꿈을 찾는 6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도 오프라 윈프리 쇼는 너무 인기라서 거기에 좀 나가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2, 3년 기다려야
가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만든 고아원에서 자랐잖아요. 나를 만드는 원동력은 하나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독서 클럽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코너에서는 꿈을 찾는 코너, 어떤 일을 할까? 그럴 땐 이 코너에서 내 꿈의 쇼핑 리스트, 이 존 고다트는 자기 꿈의 쇼핑 리스트, 내가 가보고 싶은 것, 내가 배우고 싶은 것, 내가 내가 탐험해보고 싶은 것 다 해서 127가지 21세기를 살아볼 것, 그래서 내 꿈의 쇼핑 리스트를 적어보면 존 고다트처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 자기의 벤치마킹할 모델 적어보면 좋습니다. 이건 이승한, 이게 공저거든요. 남편하고 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승한 회장이 그 모델, 자기 꿈의 모델을 했는데 걸리버처럼 그 여행을 많이 가고 싶대요. 삼성의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꿈을 세웠더니 제일 많이 해외 출장 간 직원으로. 슈바이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대요. 조금 하고 있고 카네기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이건 내 거 아니고 우리 남편 거. 그런데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처럼 우리 남편이 영남대학 나왔잖아요. 대학은. 근데 이렇게 꿈을 지켜보더니 지금 박사학위가 2개더라고요. 경영학은 그 명예박사고 자기가 공부 예능 쪽이잖아요. 우리 남편이 자기가 공부해서 받은 박사는 도시공학. 그래서 세종대왕처럼 공부 많이 하고 싶다 하더니 박사학위 2개 받았더라고. 그래서 꿈을 찾으면 이거는 자기 형님들이 자기가 벤치마킹 7째 아들이잖아요. 형님이 6분, 큰형님한테서 뭐 배우고 둘째 형님한테서 다 벤치마킹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벤치마킹 할 그 멘토를 세워놓는 게 좋습니다. 직업 선택은 입어서 편한 옷, 성격에 맞는 직업, 평소에 입고 싶었던 옷, 흥미에 맞는 직업,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옷, 가치관에 맞는 직업,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옷, 직업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유행에 휩쓸리지도 않고 뒤지지도 않는 옷, AI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 홀랜드 직업 탐색 검사로 나의 적성이 어딨나 2가지를 갖게 됐어요. 저의 경우는 SE가 제 거였어요. SE. 잠깐만 한 1, 2분만 소개하면 investigative. 이거는 저기 탐구형은 교수 적성이에요. A artist 예술가 적성. S social 사람을 접하는 일을 해야 돼요. 상담가 같은 거. E는 enterprise는 기업가형. C는 conventional 관습형 왕모범생이에요. 그 공무원 적성이죠. 주어진 일은 잘합니다. R realistic 실제형이라 해서 공과 적성이에요. 엄 선생은 SE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SE에 따른 직업군이 그 부록에 50개 직업이 있어요. 그 중에서 고르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학생들한테 사회 넘어갑시다. 미래 사회는 어떤 직업이 있을까? 이건 재밌으니까 좀 해봅시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노인 복지 전문가, 노인 전문 병원 잘 될 거란 말이에요. 우주 여행이 활발해져서 우주복 의상 디자이너. 네, 우리 디자이너 계시잖아요. 우리 예. 예, 그래서 그 바다에서 중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해저 탐사가. 자가용 비행기가 생긴다. 비행기 운전 전문 강사. 로봇가 집안일을 한다. 로봇 수리 전문가. 환경의 중요성이 커진다. 환경 전문가. 여가 시간이 많아진다. 여가 관리사.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미디어 혁명, 지상파 3사의 매출이 무지 줄었지요. 금융혁명, 90%가 인터넷 뱅킹, 은행 가면 사람 없어요. 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유통혁명, 저도 주문을 다 쿠팡에서 해요. 예, 바쁘기도 하고. AI의 발전, 바둑의 승자, 바둑의 승자가 AI로 한테 지잖아요. 우리가. 예, 그다음에 포너 사피엔스 기업이 승승장구해서 아마존, 애플, 구글, 알리바바 등등 이 승승장구한다는 거. 7년 안에 현 직업의 61%가 사라진다는 건 다보스 포럼의 발표였지요. 사물 인터넷, 드론, 무인 자동차, 3D
프린터, 스마트 냉장고 보니까 그 뭐 레시피까지 다 있고 언제 그 결함이 그 유통기간 끝나는 것까지 다 나타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에 보니까 제가 CES를 가보니까 우리 노경선 저기 어머니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CES. 예, 스마트팜에 가본 비료는 드론으로 주고 성분, 크기, 모양까지 조정한다는 거죠. 어머 스마트 클로짓 앞에 제가 섰더니 스마트 클로짓 앞에 서면 의상 코디 다 해주더라요. 볼래요? 제가 의상 코디 어머 이거 그 안에 있는 옷으로 다 해줘요. 아침에 출근할 때 얘가 해준 중에서 하나 골라 입고 가면 되겠더라고요. 네. 그 스마트팜에 섰더니 그 깜짝 놀랐어요. 이 스마트팜이 아니라 스마트 클로짓 장롱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스마트 패트 케어 시스템 강아지 똥도 치워주고 강아지 상태 기본 상태까지 다 알려준다는 거죠. 요즘 페트가 가족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7년 후에 사라질 직업 우체부 농부 신문기자 항공 승무원 인쇄공 세무공무원 군인 등등 사람이 운전하면 불법인 시대가 온다는 거죠. 외동이에게 로봇 친구 안겨준다는 거죠. 네. 이거 넘어가고. 예. 그리고 4차 산업시대에 도래한 미래의 직업 연결지능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어비앤비도 말하자면 베드가 남는 사람 또 베드가 필요한 사람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하나는 체인형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라. 지퍼는 어느 나라에 맡기고 단추는 일본에 맡기고 실은 인도네시아 염색은 어디 사우디 완성되는 거 자기는 연결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세 번째 창의적 사고로 블루오션을 창출하자. 전쟁의 폐허에서 국민소득 우리가 1950년대 50불이었잖아요. 지금 4만 불이잖아요. 50불에서 조선 1등, 자동차 1등, 반도체 1등을 만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5세대의 근면과 힘을 합쳐서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도전해서 혁신 국가로 만들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고 꿈을 정했다면은 내 꿈을 정했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중등 교사, 영어 교사는 뭐 보람은 어떻고 자격 요건 어떻고 고용 기회, 과목은 뭘 잘해야 되고 수입은 얼마고 장래성은 어떻고 이 사람은 SA가 홀랜드 직업 탐색 검사에서 나왔나 봐요. 소셜하고 얼티스틱. 그리고 계획, 미래 실천 계획, 한 달 이내의 목표, 1년 이내의 목표, 5년 이내의 목표, 10년 이내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끼는 육지에서 1등해서 얘는 자동차 회사로 취업이 되고 얘는 바다에서 거북이 1등해서 선박회사 취업 얘 독수리 하늘에서 1등 그래서 비행기 회사 얘는 뭐든지 2등분이 못했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 입사가 안 됐어요. 예, 오라는 데가 없어요. 집중을 못해서 선택과 집중을 못해서 우리는 뭐든지 2등 정도만 해가지고 네. 사회의 대변 조금 재밌어요. 글로벌 지도자를 염원하는 시기가 올 거고 그래서 유엔이 사라지고 유엔이 요새 맥 못 쓰잖아요. 예, 글로벌 정부가 탄생한다는 거죠. 사라지는 도시. 예, 그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보면 디트로이트가 그 자동차 공업이 쇠하면서 도시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생활의 혁명에서 저출산의 재앙 한국 인구가 2305년에 5만 명으로 된다는 거죠. 예,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5거든요. 우리나라가 유지되려면 2명이 결혼해서 2.1 정도는 돼야지. 왜? 중간 사망률이 있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2.1 정도는 돼야지 유지되는데 지금 우리 0.75잖아요. 네. 그래서 두뇌 강화 의약품이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인간의 IQ가 190까지 올라갈 것이랍니다. 예, 천재 수준까지 올라가네요. 예, 스피룰리나 탄생해서 CO2는 먹고 산소를 생성하는 그 스피룰리나라는 그게 탄생이 된대요.
그래서 아동의 두뇌 형상, 두뇌가 향상이 되고 노화 예방. 야, 죽기까지 예쁜 모습으로 있다 가나 봐요. 노화 예방, 치매 예방. 치매 걱정 조금 안 해도 되고 면역성 강화, 암 예방 이런 생활의 혁명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의 혁명. 교육 19세에 대학을 졸업하게 된대요. 통합 커리큘럼이 나올 거랍니다. 왜냐하면 졸업 후에 한국에서 졸업하지만 취직은 미국, 영국 어디 가서 하기 때문에 통합 커리큘럼이 나타날 거고 19세에 대학을 졸업하게 될 거고 10억의 빈곤 세계 인구를 돕는 세계 시민 교육이 그 커리큘럼에 들어갈 거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 수능, 우리나라 수능이 아니라 국제 수능, 인터내셔널 바카로레아 디플로마가 생길 거래요. 예, 국제 수능이. 그리고 일하는 모습은 파트타임, 재택근무, 인력은 아웃소싱하고 그러한 교육의 변화가 있을 거라 합니다. 산업에 나노기술, 로봇에게 빼앗기는 9개의 일자리, 약사, 변호사, 서기, 운전기사, 우주비행사, 계산원, 군인, 베이비시터, 아까 로봇 외동 아이들 잘 봐줬잖아요. 베이비시터, 재난구조원, 배양육을 만들게 되고 출산율이 하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미래 사회 일자리는 인구의 절반이 비상근 자유업 프리랜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농업이 뜬다는 거 아까도 나왔죠. 라이프 디자이너,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인생 플래너가 뜬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직종으로는 유전자 검색인, 발병 시기, 암 발병 시기 다 맞추는 그러한 직업, 전염병 방제사. 왜냐하면 왜 전염병이 돌 거냐면 말라리아, 댕기열이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런 전염병들이 생길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도시가 밀집돼서 고령 사회를 진입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많이 생길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잘 고치는 로봇 메카닉 그런 직업이 뜰 거고 비행선 파일럿 뜰 겁니다. 우주 관광을 하기 때문에 그 가이드 뜰 겁니다. 수소 연료를 연구하는 그 분야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거 얘기야. 환경에서는 어떻게 바뀌냐? 지구촌 금융거래에 1% 세금을 딱딱 따박따박 받아서 지구 온난화의 대안으로 거기에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사성 오염 물질을 막는 미세 조류를 개발시킬 거랍니다. 예, 이렇게 환경이 변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의 직업 이 코너잖아요. 세 번째 이 책의 세 번째 코너잖아요. 그래서 나의 버킷리스트 한번 작성해 보면 좋습니다. 그다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우리 손자한테도 시켜보려고 이제 말이 통하니까 중학생이 돼서 네. 돈 안 받고도 이준아, 전화단 너 돈 안 받고도 하고 싶은 일 뭐니 물어보려고. 네.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가 남았죠. 네 번째 마지막.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이 AI 시대에. 안 그러면 굉장히 외톨이가 돼요. 인간의 호모 커넥티커스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혼자 하면 엄청 외롭다는 거죠. 예, 어떻게 관계를 할까? 나는 작은 의자하고 싶습니다. 나는 잎이 무성한 느티나무 그 아래 작은 의자이고 싶습니다. 왜? 작은 의자에서 내 친구들이 막 와서 얘기도 하고 그늘에서 쉬다 가면 좋으니까. 진정한 관계란 언제 만나도 기쁨이 느껴지는 관계. AI 시대에 이런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시에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 화려할 때만 친구가 되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 건전지와 같은 만남, 힘이 있을 때만 친구가 되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거. 가장 아름다운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 눈물 씻어주고 힘이 들 때 땀 닦아주는 만남. 네. 한 외톨이의 이야기 잠깐 1분만 할게요. 얘는
누굴 만나는 걸 싫어해서 일부러 시간표를 대학생인데 일부러 시간표를 친구들 안 만나게 짰어요. 근데 이제 한 학기가 지나니까 얘 고백이 뭐예요? 너무 쓸쓸하대요. 그전에는 강의실, 도서관, 식당, 잔디밭 이렇게 다녔었는데 요새는 아주 혼자 그것만 즐겨봤더니 요새는 강의 있는 날만 또 강의 빠지는 날은 학교도 안 가고 아무도 못 만나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냥 얘 고백이 그냥 길을 가다가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대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지방이면 더군다나 혼자 오피스텔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창살 없는 감옥에 있게 되잖아요. 아무도 못 만나요. 예. 그래서 관계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는 나라는 거죠. 예, 그 존 다네시키가 이게 그 시를 제가 좋아해서 누구를 위하여 해밍웨이의 그 유명한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첫 페이지를 넘기면 존 다네시키가 나오지요. 거기에 이렇게 있지요.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태양의 일부분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의 섬이 될 수 없다. 그 시를 좋아서 막 왜곡을 했는데 예, 그래서 관계 안에서만 온전해지는 우리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제 손자한테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내 삶에 함께 가는 사람들, 가족, 내 삶의 구루터기, 친구, 너 때문에 힘들지 않아. 그 다음에 연인, 내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 이웃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나, 이런 관계. 그래서 요런 한번 영상을 저도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놓는데 찢어진 우산이라도 내미는 그 사랑 이웃한테. 왜냐하면 찢어진 내가 뒤에서 갖고 있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막 비를 맞고 있어요. 근데 나는 찢어진 우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찢어진 우산을 갖고 있지만 다가가서 얘야 친구야 같이 쓰자. 그러면 찢어진 우산을 둘이 쓰니까 엄청 비를 맞잖아요. 그래도 그 친구의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졌다는 거죠. 찢어진 우산 같이 쓰고 갔지만서도 와서 같이 쓰고 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찢어진 우산이라도 내미는 사람, 장대비를 맞고 가는 사람에게 찢어진 우산을 내밀 수 있는 마음으로 친구, 연인, 가족,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자 하는 것이죠. 기질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가도 참 좋습니다. 실장님 지금 몇 시예요? 11시 45분. 11시 45분에 10분만 더 할게요. 예, 그래서 이 기질에 따라서 다혈질 기질은요, 관심과 칭찬에 대한 욕구가 커요. 우리 남편 다혈질이에요. 칭찬해줘야 돼요. 어린애처럼. 이 사람 해피웨이를 추구해요. 점액질은 우리 딸이에요. 우리 세 식구는 어쩌면 그렇게 티피컬한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이 세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점액질은 피스웨이, 존중과 이해에 대한 욕구가 갈망이 커요. 그 다음에 다혈질은 하나 느끼면 10개 표현하고요. 우리 딸 점액질은 10개의 갈망이 있어도 하나만 표현해요. 얘는 학교 다닐 때 참고서나 운동화 사달래도 끝까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얘가 사달랄 때는 얼른 사줘야 돼요. 네. 그런 점액질 특징이 있더라고요. 담즙질,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많아서 반장 못 시켜주면 얘는 줄반장이라도 시켜줘요. 우질, 완벽함과 질서에 대한 갈망이 커요. 예, 그래서 기질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서 그걸 이해해 주라는 거죠. 예. 인간은 호모사피엔스와 더불어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그거와 또 하나 호모 커네티커스 관계하는 인간. 인간은 연결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거죠. 연결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예. 관계 속에서만 치유되고 관계 속에서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타인을 품을 때 내 자아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우리 손자녀한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 붙들어야 할 삶의 가치를 집안으로 삼고 사랑, 긍정, 신념, 도전, 신의, 봉사였잖아요. 다른 거 올 수도 있어요. 또 나의 정체성을 주춧돌로 삼아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나의 정체성을 주춧돌로 삼고 함께 가는 사람들을 기둥 삼읍시다. 친구, 연인, 가족, 이웃. 그래서 나의 꿈, 비전, 지붕으로 나의 비전 삼읍시다. 그래서 그려고 왔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역경이 있지만 역경이 올 수 있지만 역경은 참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역경으로 말하면 엄 선생은 진짜 온통 제 삶의 역경이 첫째 폭풍우, 둘째 폭풍우, 셋째 폭풍우 수없이 불어닥쳤던 삶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저 오히려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상공을 결코 만들 수 없잖아요. 아무리 10년 저어봐요. 잔잔한 바다에서 노련한 상공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노련한 상공. 네, 그래서 바람 하프 이야기 잠깐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독일의 백작이 이제 그 두 궁전의 두 지붕을 엮어서 하프를 만들었어요. 철사로. 그래서 정성스럽게 아름다운 하프를 만들어 놨는데 이 하프가 노래하질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 보니 저 뒷산에서 아주 잔잔한 미풍이 흘러왔어요. 그랬더니 참 잔잔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풍이 변해서 광풍으로 변하게 됐어요. 정말 듣도 보지 못한 광풍이 팍 저 뒷산에서 울려오니까 정말 이 세상에 듣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장엄한 음악을 이 바람 하프가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네 인생도 많은 역경이 부를 때 진짜 멋있는 진짜 장엄한 그 인생의 음악을 연주하는 거 저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모든 그 많은 사례에서 봐가지고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양도 이런 쓴맛 중국의 의식인데 쓴맛 쓴박이 또 이거는 식초니까 신맛 이거는 아픈 것도 아픈 느낌 이거 소금 짠맛 이런 걸 다 겪어야지 마지막에 그 단맛의 그 의미 참맛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미국에 퀴즈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퀴즈는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우리 알지요? 에이브라함 링컨이잖아요. 너무너무 실패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트럼프까지 쳐가지고 에이브라함 링컨이랍니다. 네, 그랬는데 영국으로 넘어가서 요거 화면에 보이면 그 사람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1초 후에 제가 화면을 돌릴게요. 영국은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인터내셔널 랑귀지가 영어잖아요. 만국어가 영어잖아요. 그 기초를 쌓아준 임금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기면 그 성전을 짓고 복지 정책을 쓰고 그랬던 왕이에요. 근데 그 이름은 그 누구일까요? 퀴즈 상품 기자님 책 하나 저의 그 이름은 A로 시작하는 왕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에이브라함은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그 엄청 실패가 엘프레드 더 그레이트 엘프레드 대왕이었어요. 이분은 언제 지금부터 중세 영국은 유일하게 대왕이랑 The Great라는 칭호를 받은 이제 대왕이었는데 그 10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이킹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이킹들도 위대한 지도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항복했던 그 대왕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정복하는 곳마다 성전을 세우고 성서를 번역해서 복지국가를 너무너무 지금 지금 현재까지 최고의 군주로 칭송받는 이유가 있었어요. 역경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20살에 결혼한 50세 죽어요. 20세부터 50세까지 치리를 하는데 20살에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에서 그 간질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발작해서 침을 흘리고 떼굴떼굴 굴고 아직도 그 병명을 모르는 그 병에 그 발작이 돼서 평생 여러 번 그 병을 발작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역경 때문에 그렇게도 훌륭한 그 군주가 임금이 되었대요. 여태까지 제일 존경하는 임금이 됐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근원을 만들었지. 네. 그래서 역경이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4가지를 품고 갈 때 역경이 우리 손자들한테 오면 그게 축복이라는 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역사의 위대한 인물은 예외 없이 큰 고난을 만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Grace grows best in winter. 은혜는 겨울철에 자란다.
예, 지나친 햇볕은 사막을 만들 뿐입니다. Too much sunshine makes a desert. 그래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청춘을 디자인하다 이 책을 통해서 손자녀의 멘토가 되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AI 시대의 변화, 또 두 번째 AI 시대에 더욱 필요한 나의 정체성, 내 손자의 정체성, 또 세 번째 AI 시대에 더욱 붙잡고 싶은 내 삶의 가치, 또 네 번째 AI 시대에 나의 직업 찾기, 또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나의 관계랑. 이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